낄낄 웃으며 보다가 소름 끼치게 만들어 관객들을 압도해버리는 영화. 부자들은 특히 보면 안 되는 영화. 기생충 리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백수가족의 장남 기우에게 어느 날 부잣집 딸의 과외 알바가 주어지는데요. 그 집안의 허술함을 이용해 기우는 자신의 가족 모두를 이 집안에 하나씩 드리게 됩니다. 이들의 계획을 알 리 없는 부잣집. 그렇게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은 정체를 들키지 않고 기생충처럼 부잣집에 빨대 꽂고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블랙 코미디 서스펜스 드라마 영화입니다.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기생충입니다. 오늘 영화 리뷰는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리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는 이 앞부분만 보시고 잠깐 멈췄다가 극장을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 그리고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몇 가지만 딱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두 개의 장르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마치 가벼운 범죄 영화를 보는 듯한 살짝 웃긴 장면들도 좀 있는 블랙 코미디 범죄 영화처럼 느껴지고요. 어느 중반 이후부터는 엄청난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 쌓아둔 현실감 또 그로 인한 공감대 때문에 이 세계에 완전히 몰입이 되었다가 후반부에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흘러들어갈 때는 정말 사람이 기가 다 빨릴 정도로 엄청난 흡입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영화를 감상하시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는 될 것 같고요.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뻔한 형식으로 흘러가지도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도 거의 없으면서 마지막에 보고 나오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깊은 울림까지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영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정부를 집에 둔 부잣집이라면 이 영화를 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괜히 이제 집안일 하시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혹시 아주머니도? 그만큼 현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 엔딩 크레딧에 노래 한 곡이 나오는데요. 그 엔딩 크레딧의 노래는 최우식 씨가 부른 노래이고 가사는 봉준호 감독이 직접 쓴 노래더라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듣는 거잖아요. 좀 뭔가 좀 다른 여운을 느끼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노래니까 가사말에 좀 집중해서 관객들 나갈 때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 그 영화 로고 뜰 때 땡 땡 땡 하면서 이렇게 종소리 같은 게 한 6번 정도 울립니다. 앞에서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이 소리는요, 봉준호 감독이 극장에서 사운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 넣는 효과음이에요. 옥자도 그랬었고요. 플란다스의 개에서도 이런 효과음이 들어가는데 뭔가 이 봉준호 감독만의 시그니처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JYP 하는 것처럼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종소리가 앞에, 옆에, 뒤에, 옆에, 다시 앞에서 들리는데 만약에 앞에, 옆에, 앞에 이 뒤에서는 안 들리면 다음부터는 그 상영관을 안 가시는 거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만든 가이드라인 사운드 효과음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고 바로 가세요. 극장 가세요. 보시고 오세요.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스포일러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오늘 리뷰는 할 말이 좀 많아서 리뷰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반대 의견, 또 찬성하는 의견, 또 여러분만의 의견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이 영상을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박사장네 아들, 부잣집네 아들이 인디언을 좋아한다, 뭐 인디언 흉내내고 그런 설정일 때 딱 느낀 게 그러면 기훈의 가족들이 침입자가 돼서 인디언들을 몰아내겠구나. 왜냐?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언들은 그 서구인들에게 밀려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암시하나 보다, 그런 은유로 쓰인 소품이고 설정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주인공들이 하나씩 집안에 들어오는 일을 성공을 하면서 언젠가는 얘네들이 이 집을 뭔가 전복을 하고 이 집의 주인이 되는 스토리인가 보다 했어요. 왜냐? 그 중간에 뭐 신분증 주세요, 뭐 토지대장 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주세요, 뭐 이런 서류들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사기도 치고 막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겠지 싶었는데 이 영화는 곧 제목이 결말이자 전부예요. 이 영화의 제목 기생충이죠. 기생충은 여러분 절대 숙주가 될 수 없습니다. 숙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제목이 결말인 거죠. 단순히 누군가에게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직유인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뭐가? 숙주가. 그리고 그런 결말로 딱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봤던 영화들 중에서 이렇게 완벽한 엔딩은 처음인 것 같았어요. 영화의 주제에도 맞고 허무하면서도 또 동시에 너무나도 납득이 되는 수준의 엔딩. 왜냐? 얘네들이 부자가 될 놈들이었으면 아까부터 아까 개인정보 이런 걸로 뭔가 좀 전문적인 사기를 치고 한다든지 했을 텐데 그냥 얘네들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빌붙고 빨대 꽂을 생각밖에 못하고 사는 그런 기생충의 숙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소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수석이 참 눈에 돋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소품이 인상이 남냐면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이런 돌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 나온 이 수석이랑 진짜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크기는 조금 작은 것 같은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정성스럽게 막 닦고 기름칠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여기서 또 이걸 보니까 어렸을 때 또 저희 집 생각도 나고 오히려 그래서 기우라는 인물에게 넉넉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나를 대입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수석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수석을 모으는 취미 이것은 자연의 일부를 통제하고 속박한 다음에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욕망의 일부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욕망이냐면 부자들의 욕망이죠. 왜냐면 박 사장네 집은 거실도 보면 이렇게 풍경이 자연 한가운데 있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그 나무 너머로 그 흔한 빌딩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아이가 캠핑도 하고 완전히 자연의 일부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완벽히 소유하고 사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기우는 요 작은 돌덩어리 하나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처맞게 되는,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소유할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처음부터 등장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계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특히 그 지워지지 않는 냄새라는 대사를 칠 때 그 대사를 들었을 때 어떤 냄새가 느껴졌냐면 그 1호선이나 2호선 좀 오래된 열차를 타면 그 전철에서 나는 그 고유의 그런 약간 쿰쿰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떠올라서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스스로도 되게 불쾌하게 느껴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집도 물에 잠기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터진 변기 위에서 하릴 없이 담배 물고 있는 요거인데 다음날 딱 되니까 어머 전날 비가 와서 미세먼지도 없고 전화위복이지 뭐야 하고 조효정이 막 떠들 때 싹 변해버리는 송강호의 눈빛을 보면은 이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대단한 점은 정말 배우들 그 자체예요. 특히 초반부에서 보여지는 송강호의 이미지는 우리 아들은 계획이 다 있네 이러면서 뭔가 좀 맹추 같고 뭔가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고 물론 근데 실제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맞죠? 되게 맹한 사람처럼 나오는데 중반 이후에 어떤 계기를 탁 넘어서면 얼굴색도 점점 붉어지면서 마치 곧 폭발을 앞둔 시한폭탄처럼 묘사가 되고 있고요. 눈빛도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조효정이나 이선균에게 불쾌한 말을 몇 마디 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와, 그때 저는 이게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한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전율을 느끼는 대단히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새로운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마누라 역할의 장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발견처럼 느껴졌어요. 되게 평범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이고 그런 정도의 비중일 줄만 알았는데 요 짜파구리 만드는 장면에서 그 눈빛 확 하면서 막 전에 이제 지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보여지는 어떤 경멸감 이런 여러 가지 그 배우의 표현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리얼하고 소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전에 가정부 역할의 이정은 씨도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보였지만 저는 그만큼 장혜진 씨 연기도 좋았고 앞으로 이 배우의 다음 영화들도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박 사장 아들내미가 그림 보면은 자화상이야 그러는데 그건 자화상이 아니죠. 그 가정부의 남편, 그 남자의 얼굴을 계속 반복해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최우식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품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런 작품을 고르는 어떤 해안이 있는 건지 하여튼 그 부산행부터 마녀, 옥자, 기생충까지 하시는 작품마다 다 잘 되시는데 물개가 있었군.
뭐 잘 되는 영화가 많으면 좋죠. 아무튼 최우식 씨가 맡은 그 기우라는 역할도 배우가 잘 소화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조여정, 이선균, 박소담 외에 조연 배우들의 연기 역시 정말 좋았습니다. 확실히 이 배우는 어느 감독과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연기가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소화한 배우들 역시 뛰어난 배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고 약간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기우가 사는 집이랑 그 골목 있잖아요. 앞에 그 오줌 싸고 막 하는 그 골목이 세트인 게 티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골목을 왜 세트로 만들었을까? 저렇게 생긴 골목은 되게 흔하지 않나? 어디 뭐 마음에 드는 골목을 못 찾으셨나? 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이제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 중간에 그 물난리 나는 장면을 위해서 그런 거는 세트장에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자세히 보면 그 골목이 세트라는 게 티가 안 날 정도로 정말 리얼한 미장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꼈죠. 그게 세트라는 걸 초반부터.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뭐 계단을 활용한 계급의 상징이 많이 돋보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박사장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는 장면들이 거의 표현되지 않고 있고 기훈의 가족은 내려가는 장면들 위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특히 비가 쏟아지는 날 기우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그 굉장히 긴 계단 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내려오는데 그 계단의 어떤 깊이감이 마치 자신의 처지, 자신의 계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처럼 연출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주인공에게도 그리고 관객에게도 마치 그 인생의 어떤 저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연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우가 잠시 이제 내 운명 진짜 족같다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가족들이 처음에는 가장 저렴한 맥주인 필라이트를 마시다가 이게 취직이 될 때마다 그 사람의 맥주는 이제 삿포로 맥주로 바뀌어. 딱 시각적으로 지금 얘네 처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랬던 맥주만 마시던 분들이 또 자기 제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술들을 막 섞어 마실 때 그때 바로 예상치 못한 사단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그 지하 속에 있었던 또 다른 기생충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이 등장했을 때 되게 뜬금없다, 되게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미 수년 전부터 살고 있던 그 지하에 있는 그 남자는 사실은 송강호가 곧 그렇게 될 거라는 그거의 어떤 암시이자 미래이자 과거를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도 전혀 앞에서 설명이 없었던 캐릭터가 뜬금없이 등장을 해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 서프라이즈를 개연성으로 잘 효과적으로 표현한 장면이자 어떤 캐릭터 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인물이 모르스부호로 뭐 이렇게 소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럼 뭐 합니까? 박 사장은 뭐 VR 장비 같은 이런 최첨단 4차 산업 장비를 만들어 사업하는 사람인데 뭐 옛날에 다 쓰는 이런 모르스부호 뭐 알아듣겠어요? 물론 그 모르스부호가 사실은 의미 없는 단어들의 연속이라는 장면들도 중간에 한번 이렇게 후반부쯤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얘네들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쉽게 말해서 단절된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이 박 사장님 리스펙트 하면서 이렇게 나의 빛과 같은 존재하면서 막 그가 가는 길 계단을 빛으로 막 이마로 이렇게 반짝반짝 비춰주면 뭐예요? 그 빛에 눈꽃만큼도 그 사람한테는 닿지가 않는데, 그죠? 어떤 이 사회에 대한 연출을 이 가족들로 보여주는 이 묘사가 억지스럽지 않게 다가와서 관객들의 뇌리에 콕 박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렵지 않게 만들어도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는 게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솔직히 사실 이 영화 저는 개봉 전에 요만큼도 기대를 안 했던 영화였어요. 예고편에서 뭐 스토리나 이런 건 보여주지도 않고, 저는 스토리가 없는 예고편은 무슨 마블 할아버지가 와서 보여줘도 사실 감흥이 잘 안 오거든요. 거기다가 또 오랜만에 한국 영화다운 한국 영화를 연출하시니까 뭔가 감독님께서 그동안 못했던 조금 자기만의 어떤 예술의 어떤 경지, 어떤 그런 걸 도전하는 좀 난해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늘 대중적인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예.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영화 감독이라고 해서 물론 예술의 한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어줍지 않게 막 일부러 어려운 영화 만드는 거, 물론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만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영화는 좀 더 글로벌한 보편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설국열차와 옥자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많이 달라진 부분은 어떤 그 나라에서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과 대사들이 여럿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어느 나라 영화든요, 그 나라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어느 나라 관객들이 보고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영화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특수성에서 발견한 보편적인 가치로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과 대화하는 영화들이 사실 어느 뭐 중동이든 뭐 어디 남미든 유럽이든 어디서 만든 영화든 항상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들이 바로 좋은 영화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고, 그런 영화들이 실제로 뭐 칸이든 혹은 아카데미 뭐 외국어 영화상이든 이런 곳에서 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바로 이 영화가 그랬어요. 살인의 추억이나 괴물 같은 영화는 외국 관객들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근데 보다가 그분들도 이 장면이 뭐지? 싶은 한국 사람들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그냥 쓱 하고 지나가도 될 만한 부분까지 살짝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감독님께서 한국 관객만으로 한정을 짓지 않고 좀 더 글로벌한 관객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조금 더 친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이 영화의 좋은 점 중에 하나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영화에서 좀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봐도 이해할 정도의 보편성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게 오락 영화든 혹은 뭐 예술 영화든. 근데 의외로 이 사실을 잘 캐치를 못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이렇게 정말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누구는 점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망작영화제의 위상만 높여주시고.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 댓글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겠죠? 참고로 댓글 읽기를 할 때는요, 제가 리뷰에서 일부러 말하지 않고 댓글에 있는 내용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리뷰를 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 리뷰 부분까지도 다 같이 읽어주시면 여러분들과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트 심슨님께서는 시계 방향적으로다가 참 좋았습니다. 글쎄 뭐 저는 그 장면은 잘 이해를 못하겠던데요. 시계 방향이 있죠. 안전 넘버원님께서는 대왕 카스테라 점주의 애환이 담긴 영화다. 저도 보면서 카스테라 점주라는 설정이 송강호에게도 있고 그 전에 이미 지하에 살던 그 남자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송강호의 미래처럼 암시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공감이 됐던 인물인데, 근데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저도 카스테라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때의 어떤 유행에 휩쓸려서 창업하고 망하고 했던 사례들이 사실은 참 많잖아요.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던 것 같아요. 누룽지님께서는 역시 봉준호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네요. 마지막에 잠시 실망하려 했는데 맞아, 마지막 장면을 보고 그럼 그렇지 했네요. 수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그 엔딩에서 저건 너무 판타지로 가는 엔딩 같은데 싶은데 역시 그렇게 또 한번. 디자이너님께서는 보고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더럽고 토할 것처럼 역겨웠습니다. 절대 영화가 이상하고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정강이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친구들이 황금 종려상보다 더 큰 상을 탔어도 인정할 만한 영화라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디 가서 상 받고 막 이러면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어려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난해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화는 그런 듯 안 그런 듯 하면서도 되게 이해하기 쉽고 정말 받아들이기 쉬운 문체로 문법으로 쓰여지면서 또 동시에 어떤 그 예술의 경지까지 함께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성준님께서는 영화를 보면서 숨이 가빠지고 몸이 떨리는 경험은 인생 처음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극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은 채로 몰입했고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저도 나오는데 이렇게 몸에 완전 기가 빨려가지고 그리고 극장을 나와서 사람들이 별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별말이 없으면 보통 영화가 뭐 재미가 없거나 뭐 지루하거나 이러면 이제 막 별말 없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 영화에 이제 너무 이게 깊게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선뜻 그 입을 못 여시더라고요. 잉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허세 부리던 한국 영화들을 향해 있어 보이는 것과 진짜 있는 것의 차이는 이런 거다 하며 친절히 알려주는 영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영화들을 볼 때마다 왜 우리는 항상 안 좋았던 영화들의 기억을 떠올리는 걸까요? 최성현님께서는 여보 하면서 뛰어내려갈 때 온몸에 소름이 쫙 입은 떡.
아니 사실 그런 장면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영화의 흐름 자체도 어느 정도 주인공들이 이제 이 어떤 목적들을 달성해 나가고 그러고 있을 때 사실은 위기가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위기가 등장을 하려면 누군가가 죽거나 뭐 누군가가 뭔가 뭐 대단한 뭔가가 있거나 뭔가 참 충격적인 뭔가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 기다리고 있기는 했어요. 근데 와 마지막 와 거기서 야 복도 야 계단 와 나는 그거는 너무 무섭더라고. 김동건님께서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구 그는 내 삼촌. 조민경님께서는 감정이입이 저는 진짜 잘 되는 편인데 이 영화는 저를 피말리게 했어요.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타이트한 상황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풀어나가서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기빨린다. 이 영화가 뭔가 관객들에게는 이 기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영화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태리님께서는 미국에서 제발 좀 개봉 빨리 해줬으면 하는 영화. 어벤져스보다 개봉이 더 기다려지는 영화. 개봉하면 잘 보시길 바랄게요. 뭐야 이거님께서는 한 달여 전에 이정은 배우의 나레이션이 깔린 티저 예고편이 등장했을 때 뭐 예고편을 이렇게 만드나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보니 내레이션 말미 이정은 배우의 기침 소리가 그 기침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더 소름인 건 기침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박소담 배우가 복숭아를 향해 입으로 후 부는 컷이 나오고부터라는 거예요. 오 소름 돋아. 이 정도면 예고편에 봉 감독님의 디테일스러운 계획이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희비극. 역시 허투루 만든 게 없다. 와워 SDH1님께서는 신파, 경찰, 사회비판, 정치비판, 밤샘 촬영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저택 보안장비 업체 주식 오르겠군. 부잣집에 사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이제 의심하게 되고 집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이렇게 지하실에 뭐가 있나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찬장이나 어디 이런 데 빈 공간이 있나 없나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맨님께서는 찜찜한 게 아니라 찜찜찜찜찜찜찜해요. 그리고 방향은 역시 개방향.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WHAQLDL님께서는 영화관 뒷좌석에서 마지막 장면에 아주머니들이 그러시더군요. 그래, 그게 쉬운 게 아니야.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진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영화가 아니에요. 왜냐 너무 현실감이 넘쳐, 너무 리얼하고 너무 진짜 팩트 그 자체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몰입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막 씁쓸하고 그러면서도 이해하게 되고 수긍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뭔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느끼게 되는 어떤 참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댄이님께서는 이 영화의 관람 등급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네,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관람 등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관람 등급이라는 게요, 이 영화를 보시면 야한 장면이 있기는 있죠. 근데 노골적으로 묘사된 장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19금 영화는요 야한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마약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는데 욕을 그냥 너무 많이 해서 19금 영화인 것도 있고 그냥 야한 말을 많이 해서 19금 영화인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뭐 이 정도는 뭔가 이렇게 그렇게 막 그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효식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 집 침대 밑이나 탁자 밑에 뭐가 있나 보고 지하실이 있나 찾아봅니다. 지하실이 있을 정도면은 잘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안 사장님. CWP님께서는 영화 끝나고 와 재밌다는 느낌 말고 와 대박이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게 대작 영화를 본 느낌인 걸까요? 맞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막 들떠가지고 재밌게 어떤 재밌는 감정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화는 진짜 그 영화가 가지는 힘에 압도돼서 재미는 있지만 뭔가 하면서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다면 좀 더 다양한 영화들을 보는 어떤 그런 시야가 조금씩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뭐 몇몇 분들은 이제 댓글에 어려운 영화다, 뭐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다, 뭐 이렇게 뭐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단은 어려운 영화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톤으로 이해를 돕고 있는 영화인데 단지 이 영화는 아무래도 좀 사회 경험을 어느 정도 많이 해보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이 영화의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충분히 재밌게 보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영화였고요. 자,
더 할 얘기가 많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도 지금 짧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 어쨌거나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또 많이 달아주세요. 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